자, 이번 시간에는 14강 강좌의 내용으로 스와이퍼 JS에 대한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스와이퍼 JS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완성된 예제를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슬라이더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그런 기법들을 작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동적인 텍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스와이퍼가 동작이 될 때 텍스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법들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업 구성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저희가 완성될 예제는 지금 스텝 5가 되어 있고요. 메인 스와이퍼 JS 1 폴더 하위에 이전 시간에는 스와이퍼 JS 베이직 폴더를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HTML 베이직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동적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동적인 텍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적인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 텍스트 스트링이라는 그런 배열 데이터가 있고요. 자, 배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텍스트가 올라오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작성을 할 텐데요. 자, 이런 동적인 텍스트에 대한 작성 기법들은 자바스크립트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유행하는 리액트나 아니면 뷰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기초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에 대한 작성 기법은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경로는 스타트 경로, 다이나믹 언더바 HTML 언더바 베이직.html 문서를 여시고요. 여기서부터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오브젝트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저기 완성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가 A 타입을 클릭을 하면요. 자, 그러면 텍스트가 작성되는 그런 텍스트 인풋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불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성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텍스트를 한번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텍스트 불러오기라는 내용으로 클릭을 했고요.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불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텍스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텍스트가 불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예제를 구현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텍스트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클릭 상황에서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해당하는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화면이 로딩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윈도우 로드식을 이 로드 이벤트를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로드 이벤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배열 오브젝트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확인을 할 텐데, 먼저 해당하는 n번 순에 대한 그런 변수를요, let n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번호로서 n이 이제 클릭하게 되면 증가되는 그런 요건으로 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참조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두 개에 대한 이런 요건들은 여기서 이렇게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import text 버튼이라는 내용들로 지금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ext input이라는 내용으로 만든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상황들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요건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들은 지금처럼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써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먼저 해당 텍스트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텍스트 언더바 인풋이라는 요건들은 저희가 CSS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오페서티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100픽셀 정도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액티브 상황에서 이렇게 액티브를 취해줘야 그래야지만 구현이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동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액티브라는 요건들은 사실상 클래스를 제거하고 추가했을 때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이제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텍스트 인풋이라고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텍스트 인풋이라는 내용들로 작성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한번 취해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자,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시작 파일이 아니죠. 시작 파일로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그러면은 텍스트 블록이 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요건들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블록이 환경 하위에서 자, 여기 텍스트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오페서티가 0이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Y가 100픽셀로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액티브를 부여하면 그러면 텍스트가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텍스트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지금처럼 import 텍스트라는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누르게 되면 add event listener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 상황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prevent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저희가 새로 고침이 되지 않고요. 자, 일단 이제 안쪽에 있는 용역들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클래스를 추가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볼게요. 액티브 클래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첨부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화면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해당하는 클래스를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텍스트를 또 불러올 거 아니에요. 자, 불러왔을 때 또 이 내용들을 다시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다른 어떤 결과를 취하기 위해서 클래스가 있던 없던 간에 일단은 클래스를 제거하고 자, 리무브를 시키고요. 그죠? 자, 리무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액티브를 하면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add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한 번만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와 지금 add를 동시에 취해주면 이게 지금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발생되는 느낌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시간차가 좀 필요한데요. 시간차는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타임아웃 같은 걸로 시간차를 주고 있는데요. set timeout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타이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머를 발생시키면 자,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동작에 대한 내용들은 1초 정도의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초 정도의 시간을 줘서 여기서 텍스트가 떠오르는 그런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일단은 이제 클래스를 제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에서 클래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저희가 클래스가 없는 상태에서 제거한다라는 것은 말은 안 되지만 뭐 사실상 에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불러오기 내용을 누르면요. 그러면 텍스트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약간의 인터벌이 있지만 보기에 거북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를 또 불러드리면 이렇게 텍스트가 새롭게 불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텍스트를 뭔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 써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텍스트를 쓰는 그런 속성은 inner HTML 그런 기법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여기 있는 배열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자, 물론 이제 배열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 순번에 의해서 뭔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여기서는 이제 번호 지정을 여기서 인터벌에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밖에서 지정해도 되고요. 자, 밖에서 한번 지정해 보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번호를 지정한다라고 할게요. 밖에다가 여기 리무브 하기 전에 지금 뭔가 지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n이 만약에 지금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 요건들을 여기서 이제 n을 취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n은 n 플러스 1번 그죠? 이렇게 취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 여기 개수에 대한 내용들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0번, 그리고 1번, 2번,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번호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2번까지의 숫자를 얻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0으로 돌리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n에 대한 그런 순번은 0번, 1번, 2번까지 이렇게 작성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간단하게 텍스트 인풋에다가 저희가 작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텍스트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요건들을 간단하게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을 시키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인풋.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시킬 때는 간단하게 지금처럼 그냥 입력시키고자 할 때는 inner txt 방식으로 입력시켜도 되고요. HTML 입력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시키는데, 저기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방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 태그를 입력하겠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다시 p 태그를 연결해 주면, 그러면 문자열 타입으로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간 불편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 타입을 여기다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변수 방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클릭했을 때 지금 번호가 먼저 입력을 0번으로 입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증가시켰고, 그죠? 그러면 1번이 됐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떠오르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다가 입력된 텍스트는 0번부터 입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써있던 이런 텍스트들은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워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텍스트가 처음에는 0번으로 올라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는 1번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이제 순번에 맞춰서 다시 0번으로 이렇게 순번에 맞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번호에 맞는 어떤 텍스트를 입력시켜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CSS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식들을 입력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큰 따옴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입력시켜주는 텍스트가 이건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타이틀.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저는 타이틀을 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키텍스트 스트링이란 데이터의 배열이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번에 관련된 요건이죠. 그죠?
n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n데이터에서 여기서 타이틀 이런 방식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입력시킬 것은 한 개만 입력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으로 더하기 방식으로 입력시킨다라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요게 대한 내용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게 새롭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텍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 불러오기,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타이틀 부분을 불러올 수 있을 거고요. 다음 타이틀을 불러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이틀을 불러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타이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텍스트의 결합 방식이 아무래도 이런 방식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레이브 방식, 그러니까 백틱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백틱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더하기 방식으로 결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기본 방식을 그대로 취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에 대한 방식들은 저희가 이렇게 달러 그리고 중괄호 기법으로 기입을 하게 되면 변수가 여기서 풀려서 훨씬 더 저희가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또한 이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음 칸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큰 따옴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타이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타이틀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 클래스를 이렇게 입력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똑같이 텍스트 블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순번으로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가 다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저희가 다른 클래스에 입력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몇 개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준비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인하시면 서브 타이틀, 자, 여기서는 이제 서브 타이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요. 자, 물론 이제 CSS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자, 이렇게 서브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러니까 서브 1번 데이터는 서브 1번을 입력시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서브 2번에 대해서는 서브 2번을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프론트엔드 기술에서 많이 작성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동적인 이런 에이작스 기법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리액트나 아니면 뭐 스펠트 이런 기법으로 작성을 일반적으로 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옛날에는 다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웹의 구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텍스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완성되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덩어리의 어떤 텍스트를 이런 방식으로 불러와서 텍스트를 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완성 예제에서 쓰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본문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예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쪽에, 자, 스텝 5번에요. 메인 스와이퍼 JS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탭 메뉴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없을 뿐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을 학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와이퍼 JS에 관련된 요건들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스타트 문서를 먼저 여셔야겠죠. 자, 스타트 문서를 먼저 여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될 HTML 문법들, 그런 것들을 먼저 추가하시면 되시는데, 자, 일단 이제 HTML과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CSS의 번들 min.css 있죠. 스와이퍼 번들 min.css를 요거를 이제 임포트 해 오셔야 되고요. 자, 링크죠. 링크 태그로 불러오셔야 되고, CDN 타입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형식까지도 이렇게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TML부터 차분하게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따라하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난이도가 높은 과정은 아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HTML 구조에서 몇 가지 바뀔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슬라이더가 없는 상태가 되죠. 슬라이더가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 여기 스타트 영역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div 자,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메인 언더바 슬라이더 이 부분이 저희가 자, 스와이퍼가 들어갈 부분이 되겠고요. 자, 스와이퍼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공부하셨죠. 자, 근데 물론 이제 하드 코딩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건이요. 일단 지금 여기서 컨테이너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기본 컨테이너는 일단은 이제 스와이퍼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와이퍼 래퍼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스와이퍼 컨테이너 그리고 스와이퍼 래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컨테이너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만들어 보면 그러면 div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스와이퍼 자, 스와이퍼라고 했죠. 스와이퍼 하이픈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이제 클래스를 보통 두 개를 첨부하고 작성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내용들은 CSS적으로 접근할 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하멜 기법으로 작성을 할 텐데, 예, 메인 스와이퍼.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기법으로 작성되는 이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될 그런 이름들이 되겠고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요거는 CSS에서 호출된 이름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은 div 요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스와이퍼의 자, 래퍼 이거는 전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돼서 먼저 부착을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들을 채우는 거죠. 자, 내용물들을 채울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v 안쪽에다가 스와이퍼 슬라이드 내용으로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식이에요. 자, 스와이퍼 컨테이너, 그 다음에 스와이퍼 래퍼, 스와이퍼 슬라이드 이런 방식으로 첨부해 놓고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첨부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하위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미지는 이미지스 슬러시 메인 1.png 그리고 알트로는 메인 1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고요. 스와이퍼 슬라이드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요. 지금 2번, 3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키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써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디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키텍스트를 그대로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스와이퍼 컨테이너가 끝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끝을 내고 스와이퍼 컨테이너
부분에서 끝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키텍스트, div 키텍스트라고 해서 여기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키텍스트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태그. 자, 먼저 여기서는 텍스트를 작성을 할 게 아니지만 일단 이제 스트롱이라고 입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스판 태그 입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설명글에 대한 내용들은 자, p 태그라고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p 태그에 대한 내용들은 자, description, 물론 CSS로 잡아 나가겠죠. 자, description 내용을 입력시킨 다음에 각각의 여기에 데이터에 관련된 요건들로 입력을 시킬 텐데요. 일단 3개에 대한 내용들로 스판 태그로 지금처럼 하나, 둘, 3개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여기에 대한 키 텍스트를 입력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3가지 내용으로 여기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입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을 서브 1번, 2번, 3번 내용으로 이렇게 입력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요거 했고요. 제작 기간 3주 돼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퍼플에 대한 작업 기간들을 여기다가 입력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런 그죠? W 컨셉, 사이트 리뉴얼, 제작 기간 3주 이렇게 돼서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브라우저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물론 텍스트가 이렇게 밀려 갖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와이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잡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스와이퍼에 관련된 스크립트부터 작성을 하나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CSS 작업, 그죠? CSS 작업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